고양이, 고양이, 꽃보다 고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글방에 글 읽어주는 집사 정민입니다.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6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실력 있는 직원이 특혜를 받고 있는 낙하산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곳에서의 정의는 가진 자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5만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자들이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도덕적 가치 추구를 멈출 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의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권선징악이 희미해져가는 지금의 시대, 그러나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보면서 언젠가 아픈 심판을 받을 날이 올 때까지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 힘내세요.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6번째 이야기 문을 엽니다. 와, 세상 무섭네.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프리랜서 에디터와 부산에서 1박 2일을 하고 출근해보니 회사가 술렁이고 있었다. 회사에서 하는 일 이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지금 내가 보아도 상당히 술렁이고 있었다. 부도라도 난 건가? 의아해하면서 가방을 놓고 탕비실로 가서 커피를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미령을 만났다. 굿모닝? 커피 이거 마실래? 나는 다시 타면 되는데? 커피고 뭐고 좀 그러네. 미령은 코를 약간 찡긋거리며 손으로 제스처를 취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뭐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아니란 건 아닌데 이건 정말 점심 같이 먹지 뭐. 이따 봐. 커피 생각 없다던 미령은 내 손에 커피를 가지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다. 커피를 다시 만들어서 자리로 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좀 이상하다. 따가운 것도 같고 안쓰러워하는 것도 같고 미묘한 눈길을 주고 있었다. 고대리, 저 김현필 씨 퇴사했거든? 일단 상황 좀 지켜보고 관련된 거 있으면 인수해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만. 우 부장이 직접 자리로 와서 나지막한 어조로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근데 갑자기 무슨... 네네. 어쩐지 여기서 이유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대답하고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오면서 현필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그는 계속 받지 않았다. 고대리님, 김현필 씨 오늘부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박영민 사원이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이틀 만에 출근했더니 다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왜 퇴사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네? 그게... 영민은 조금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어제 대표님이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옷 입고 가방 들고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퇴사를 한 것도 그렇고 대표라고 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나가라고 했다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자세히 말은 안 해주고. 아무튼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 현필에 관한 기억을 꺼내보았다. 현필은 입사 첫날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곱상하고 흰 얼굴에 천진난만한 구석도 있는 키가 큰 인물이다. 목소리는 좀 가느다랗고 드라마에서 간혹 설정되는 여성스러운 패션 디자이너처럼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여성 특유의 손짓, 몸짓을 하고 있었다. 남자 사원들은 모두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하기도 했다.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현필이 맡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글을 쓰는 재주와 감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직원이었다. 나와는 우연한 기회에 친분이 쌓여 우리는 잘 어울려 다니고 있었다. 보여지는 모습만 그럴 뿐 특전사 출신이었고 어디 가서 따지지도 못하는 나와는 달리 조곤조곤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퇴사를? 그것도 대표에게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듣다니.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준아, 점심 오늘은 담 밑에서 만날 상황이 아니다. 이따리아노로 와. 먼저 가는 사람이 자리 맞는 거다. 미령의 문자를 받고 이따리아노로 향했다. 사실 양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먹는 것엔 큰 관심이 없으므로 미령이 하자는 대로 해보는 것이다. 오늘은 좀 맛있는 걸로 먹자. 난 티본 스테이크 그리고 커피. 네, 같은 걸로 주세요. 주문을 마치고 냅킨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다. 영준아, 너 김현필 씨랑 친하지? 어제 혹시 현필 씨한테 전화 왔었어? 아니, 나 어제 제롬이랑 부산에서 사진 찍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정신없었어. 전화가 왔다 한들 받지도 못했겠지만 받은 전화가 없어. 아침에 와서 자다가 봉창 뜯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야? 사람들도 수근거리는 눈치인데 말을 안 해줘. 그게 어제 주혜란이하고 현필 씨하고 싸웠대. 아주 대판 싸웠다나 봐. 뭐? 혜란이가 현필 씨보다 어리고 후임인데 꾸중 들은 게 아니고 싸웠다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후임이 선임과 싸웠다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믿는 나에게 둘의 싸움은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 혜란이가 평소 하고 다니는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건 여기 사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니니? 현필 씨 말투가 저래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잖아. 혜란 씨가 자기 동생 친구 잡지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었나 봐. 잡지 커버 도안을 빼서 이를테면 무단으로 유출한 거지. 뭐? 이거 정말. 자기는 지난 잡지 커버 도안 준 건데 뭘 잘못했냐고 하더라. 지난 거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커버 원본 파일은 회사 재산인데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현필 씨가 화가 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혜란이가 대들어서 일이 크게 번졌대. 사실 내가 그 부서 앞에서 다 봤어. 현필 씨가 조근조근 이야기했는데 혜란이가 이죽거리기 시작했어. 미령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혜란 씨, 원본 파일 유출한 거 맞습니까? 그게 잡지입니다. 1년 전, 2년 전에 다 나온 건데 내가 이번 달 거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요? 주혜란 씨, 회사 재산입니다. 회사 소유라고요? 그런 것을 빼돌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입니까? 이런 건 말해야 돼요. 나 몰라. 병신같이. 목소리 좀 똑바로 해. 야, 너 지난 몇 년 동안 일했잖아.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 몰라? 일이 몇 년인데 너나 잘하세요. 근데 왜 나한테 지랄? 이런 돼질라고. 이 병신 같은 먹 같은 새끼가.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막장이네. 너네 부모 믿고 설치는 건 알았지만 이런 막장짓 구석이 다 있어. 참. 뭐? 너 이 새끼 대표님한테 일러서 너 잘라버릴 거야. 이씨. 그래, 이 모지라. 욕한 것도 다 일로 바쳐라. 한통 속 돼서 회사 물 흘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것들아? 이 모든 것을 미령이 옆으로 지켜서서 다 듣고 다 보았다고 했다. 그 후에 혜란은 대표실로 갔고 대표는 양일수 과장을 시켜 그렇게 현필은 그대로 쫓겨났다고 한다. 현필이 급하게 복사용지 박스에 물품을 챙기는 동안 말을 건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현필과 좀 더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알리러 갔을 때에도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한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현실에 맞는 것일까? 우리들의 얄팍함은 이렇게 승리자에 의해 철저히 부서진 자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려왔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될 때까지 말이다. 회사는 그저 그렇게 한 달 전처럼, 어제처럼, 또 오늘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은 일손이 잡히지도 않고 남들 퇴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을 나왔다. 마치 약속이 난 듯 미령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길을 걸었다. 미지근한 바람이 귀밑을 간지럽혔다. 혜란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쪽 집에서 대표한테 전화했대. 그리고 바로 정리된 거래. 노동부에 신고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출생의 비밀도 알고 대표와 그의 아빠, 그의 엄마, 이 세 사람의 서사도 알고 말이야. 셋이서 대학 동창이라지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